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23살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너무도 심한데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참고로 저는 강아지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진 말아주세요. 어머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강아지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둘 다 치와와지만 치와와 같지 않은 치와와라 치면 짱짱하며 조그맣고 눈이 크고 앙증맞은 그런 종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애완돼지라고 말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하고 이해할 정도로 몸짓을 자랑하는 강아지였죠. 5kg, 6kg를 넘어서는 소형계이라니 말 다 했죠. 이 강아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음식을 먹을 땐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저도 안 하는 겸상을 하십니다. 강아지 건강에도 얼마나 안 좋은데 강아지랑 사람이랑 겸상이라니, 이건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땐 강아지들이 먼저 와서 식탁 위에 턱을 갖다 대고 있고,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땐 강아지들이 옆에 와서 접시나 반찬까지 기웃기웃 거립니다. 제가 땀 뻘뻘 흘려가며 만드는 음식들, 갈비찜, 백숙, 삼계탕, 닭볶음탕 등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을 할 때면 저와 신랑이 먹기도 전에 개부터 먹이시고, 살찌신다고 고기 한 점 안 드시다가도 닭고기, 채고봉, 닭다리는 차지하시고 살은 뜯는 신용만 하시다가 얼른 강아지 주시고, LA갈비 같은 거 구우려고 치면 뼈에 붙은 살이 맛있잖아요. 뭔가 쫄깃하면서요. 그거 강아지 줘야 하는데 뜯어 먹었다고 며느리며 아들이며 타박하시다 못해 구박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강아지도 가족인데 너희가 다 먹으면 강아지는 뭐 먹느냐 하시네요. 저희가 먹는 건 아까워도 강아지 먹는 건 전혀 아깝지 않으신 분이에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강아지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비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당뇨, 지방간, 요로결석 등 많은 지병을 가져오는 염분이 많은 사람 음식. 오죽하면 강아지가 요로결석이 있지만 요로결석용 사료는 전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가 시급하다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다이어트용 사료도 전혀 입에 대지 않아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기름 범벅인 시저라는 캔 사료 있잖아요. 그것만 먹거든요. 강아지에겐 옷이며 사료며 간식이며 고기며 사 먹일 돈은 있으셔도 결코 저희에겐 투자를 안 하시죠. 뭐 저희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17개월 된 손주 아들에겐 하다못해 간식 하나 안 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꼭 얻어먹어야 맛이 아니라 강아지랑 비교하자니 비참해지는 기분 아실까요? 거기다 겸상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강아지 미용이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양치를 매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기 반찬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식사하시면서 이 반찬 저 반찬 다 떠드시는 그 젓가락으로 강아지 입에다 반찬을 젓가락째 넣어주세요. 그리곤 다시 그 젓가락으로 모든 반찬을 드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 모두 강아지와 간접 뽀뽀 하는 셈이죠. 거기다가 고기, 밥, 반찬 같은 거 씹어서 마우스 투 마우스, 직접 어머님 입에서 강아지 입으로, 막 진짜 그런 거 볼 때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유난 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7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제 뱃속에 있을 때도 그러셨고요. 그 아기가 커서 이유식을 먹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아기에게 그 젓가락으로 뭘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못해 구역질이 나려고 해요. 식사가 다 끝나고 강아지를 주시건 버리시건 그런 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 모두가 식사 중에 강아지 먼저 챙기시고 입에 들어가려던 것도 못 먹게 하시고, 외식을 할 때도 정말 민망합니다. 뷔페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식사 중인 저한테 강요를 하세요. 전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강아지 줘야 하니까 갈비찜 같은 거 고기 떠와서 네 가방에 넣어놔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본인이 직접 하시던가 굳이 식사 중인 며느리한테 그런 걸 시키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고기를 먹는 하루구이집이나 고깃집을 가게 되면 갈비류 먹을 땐 갈비에 붙은 살 먹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고, 신랑이랑 저랑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그거 다 먹을 거니? 먹다가도 뱉어 놓아야 할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을 땐 우울증까지 앓으셨고요. 뭐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요.
그 강아지가 죽고 우울해하셔서 저와 신랑이 돈을 모아 장난감 푸드를 입양해드리고 그 장난감 푸들이 성장하면서 들어간 병원비, 예방접종, 각종 검사 사료, 배변판 등 전부 제가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장이 예민한지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구토하고 설사해 혈변까지 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루는 혈변을 너무 심하게 봐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사료만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장 출혈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유에 미숫가루며 꿀이며 설탕이며 타서 먹이고 우유가 강아지한테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강아지용 우유가 따로 나오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이 먹는 우유를 아주 콸콸 먹게 하시고 고기며 뭐며 심지어 본인이 먹는 건강식품 같은 것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혈변의 구토에 피까지 토하며 강아지가 헐떡거리게 되었고 50만원을 들여서 입원에 집중관리까지 해서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또 그렇게 먹이시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금은 친정 쪽 이모님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아와 한 마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남은 한 마리가 어머님의 실수로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본인 화장하신다고 강아지 소변 보러 오라고 혼자 내보낸 겁니다. 노견에 비만견이라 백내장이 있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당연히 강아지는 앞만 보고 길을 개척해 나갔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론 밥도 안 드시고 우울하다시며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그 전날 그 강아지가 자꾸 아기 장난감에다 소변을 봐서 남편이 혼을 냈었거든요. 언어폭력을 좀 구사했습니다. 너 자꾸 여기다 소변 보면 때려준다, 판다, 버린다. 뭐 그래도 강아지 아플 때면 가장 먼저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남편입니다. 말로만 저런 거 알거든요. 니놈이 구박해서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 왜 그런 말을 해서 강아지를 집을 나가게 하느냐? 네가 구박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강아지를 못살게 굴더니 썩을 놈아, 미친놈.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저도 욕먹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강아지가 뭐가 믿겠습니까? 주인이 미운 거지. 제가 유기견 센터며 동네 동물병원이며 전단이며 백방으로 뛰며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어느 유기견 센터에 공고가 올라와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더욱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먹을 걸로 쏟아 부으시는데 더욱더 미치겠네요. 예나 지금이나 녹용이며 사골국이며 홍삼이며 저도 그렇고 신랑도 단 한 번도 챙겨주시지 않는 그런 고가의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음식들을 열심히 사다가 강아지를 먹이고 계신답니다. 한 번은 크게 마찰이 빚어져 대판했었거든요. 물론 며느리로서 대들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결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렸죠. 강아지한테 하시는 거 절반도 안 바라니까 10분의 1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머님의 특이한 직업상 밤 11시경에 나가셨다가 새벽 6시 정도 다 돼서 들어오시거든요. 네가 언제 새벽에 나온다고 반겨줘봤어? 쟤들은 내가 그 새벽에 오면 꼬리치고 폴짝폴짝 뛰고 그렇게 반겨주는데 너희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그럼 새벽에 아기랑 저랑 신랑이랑 일어나서 어머님 오시면 꼬리라도 달고 흔들면서 폴짝폴짝 뛰기라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나 참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지금껏 때 되면 식사 차려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뭐 기본적인 거겠지만 그런 집안일도 하고 약 사와라 병원 가서 대신 처방전 좀 받아와라 하시는 거 심지어 만삭일 때도 심부름 해드리고 카드 맞게 돈 좀 빌려달라 하시면 돈까지 융통해드리고 그런 며느리한텐 구박 못해 안달이시고 2년 전은 하시며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셨습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아껴주시는 게 참 전 섭섭하고 황당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미치겠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분통이 터져서 시간의 흐름에 맞지 않게 이것저것 뒤죽박죽으로 적게 되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어머님의 위 강아지 사랑 살려주세요. 후기.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를 욕해주시네요. 확대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시어머님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실 만큼 시골 분이시고 개밥 주면서 개를 키운 세대라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잘못된 방식이고 개를 힘들게 하는 행동이죠. 남편하고 댓글을 같이 보았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셔서 수소문 끝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에 절대로 가실 분이 아니었지만 강아지의 비만과 식습관이 심각하다고 인지하신 것 같아요. 상담사분이 호통급으로 시어머니에게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걔를 망치는 행위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셔서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그리고는 당분간 좀 굶기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료를 먹이고 겸상을 금지하고 환경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단 걔에게 사람 음식 먹이는 것은 해결이 된 듯 합니다. 물론 걔가 저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어머님 마음까지 해결하지 못했지만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구체적으로 분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터라 합가하여 살았는데 아이도 있고 강아지 때문에 불편한 점도 너무 많아서 진작에 분가하고 싶었죠. 이번 글을 통해 남편도 수긍해주고 추진해 주었네요. 현명한 분들의 조언으로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날들 되세요. 댓글. 저건 오은영 선생님과 강영욱 아저씨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네요. 두 번째 사연. 평범한 30대 중반 일하는 엄마입니다. 동갑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 중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기업 IT회사 개발자이고 계약 연봉, 인센 다 합쳐 연 1에서 2억 정도 수입입니다. 남편은 같은 일 하는 후배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직을 안 하고 계속 같은 회사에서 연봉은 저보다 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 각자 저축하고 사용을 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도 회사 근처에 자가 마련도 하고 각자 차 한 대씩 굴리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홀 시아버님이 이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들어보니 사시는 데가 재개발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더라고요. 재개발 후에 재입주하기 위해서 큰돈이 필요하고 지금은 일거리가 없어 쉬고 계시거든요. 원래 목수이신데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작고 낡은 전셋집으로 옮기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집 주인분이 세금 때문에 부동산 정리를 하신다고 그 집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또 이사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평소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새 드신 집을 제가 그냥 사드렸습니다. 경기도 외곽 쪽이라 20평대 아파트 3억 정도길래 그간 저축한 제 돈으로 사드렸어요. 아버님도 한시름 덜었다고 울며 고마워하시고 남편도 정말 고마워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얼마 전 남편과 대화하다가 그 집 명의가 아버님이 아니라 저로 되어 있는 걸 알고 나서는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기왕 해드리는 거 아버지 이름으로 하지. 왜? 뭐가 다른데? 그냥 기분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버지가 여보한테 얹혀 사는 기분이실 텐데. 아버님 명의로 해드려봐야 재산세만 나오고 좋은 점이 뭔데? 아니 그냥 기분 문제야. 난 장모님이라면 그렇게 해드렸을 거라서. 남편이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작년에 저희 엄마 차를 사드리며 명의까지 엄마 걸로 해줬습니다. 생각해볼게.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집을 아버님 명의로 해드리는 게 맞나요? 아버님께 넌지시 여쭤봤더니 펄쩍 뛰시며 그냥 두라고 본인 앞으로 해봐야 세금만 더 나오고 나중에 돌려줄 때 양도세만 물지 않느냐고 절대 바꾸지 말아라 하십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서운한 티를 내며 자기도 제가 하는 만큼만 우리 집에 해야겠다는 둥, 진짜 부모같이 생각하면 그렇게는 안 한다는 둥, 저희 엄마 사드린 거라도 제 명의로 했겠느냐는 등 궁시렁거려서 다른 분들 의견 좀 여쭈려고 글을 써봅니다. 후기. 좋은 조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남편이 아니라 제가 집을 해드렸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또 이사하시게 되면 남편이 자기 모은 돈으로 좀 도와드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사실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거든요. 어릴 때 반항기가 심해 아버님과 싸움이 잦아서 아직도 서먹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아버님이 다 올바르게 교육하신 거고 외아들인데 성격도 저 모양인 게 엄마가 안 계셔서라고 흠잡힐까봐 유독 엄하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혼나고 맞을 짓은 했었어요. 반면에 아버님은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 정말 가족처럼 따스하게 반겨주셨고 제가 임신을 해서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하고 조기 휴직을 해서 집에만 누워있을 때 친정 부모님조차 지방에 계셔서 못 오시는데 2시간 거리를 매일매일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돌아가며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어떨 땐 저 불편할까봐 집엔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저 자는 동안 살짝 문 앞에만 두고 가시고 일이 바쁜 저희 부부 대신 저희 애도 다 키워주시고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보다 아버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집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이사 걱정 말고 마음 놓고 사시라고.
명의 문제는 아버님이 남편한테 헛소리 말라고 전화를 해서 단단히 이르신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힘들게 번 돈이니 아버님도 남편도 탐하지 말아야 하고 저한테 뭔가를 공짜로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저희 아들뿐이니 그런 말 이런 방구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남편이 아침에 슬그머니 미안하다고 자기는 장모님, 장인어른 위해서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 없이 말한 거라고 이질하네요. 그래도 정신 좀 차리라고 여기 댓글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장실 가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곧 어버이날인데 아버님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 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남편한테 말해요. 기분 따지는데 정작 자식인 너는 네 부친이 당장 오갈 데 없이 걱정하는 거 뻔히 알면서 여태 뭘 한 거냐고 부끄러운 줄이나 알라고 남편 있는 자리에서 당장 엄마한테 그대로 전하고 잘난 사위한테 찻값 내가 물어줄 테니 엄마 차 앞으로 내가 사준 거니 사위한테 고마워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도대체 양심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개똥 같은 소리를 입 밖으로 내밀어요. 댓글이. 일단 시아버지로서 며느리 덕분에 주거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편안하고 고마우셨을 것 같고 글쓴이분이 좋은 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본문에도 언급하셨는데 엄연히 명의가 글쓴이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드렸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집 하나 사고 거기에 시아버지 모셨다가 맞는 표현이고 시아버지도 나중에 돌려주실 때 세금 문제 등 언급하시는 거 봐서 당신 본인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네요. 글쓴이분 생각도 그러신 것 같고요. 명의 변경까지 해서 완전히 소유권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도리 다 하고 계세요. 다만 은연중에라도 사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며 얘기하고 계셨다면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살짝 거부감은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 평소 이곳 사연 글 읽으러 오는 아이 엄마인데 저도 글을 쓸 일이 생기네요. 현재 맞벌이하며 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3인 가정인데 아이는 7살 아들이에요. 어제 아들과 둘이서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올해 어린이집 졸업반이라 어린이집 얘기하다가 누구랑 제일 친하냐 얘기가 나왔고 3년을 다닌 곳이라 웬만하면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알거든요. 지금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안 친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안 친한 애들은 같은 학교, 친한 애들은 다른 학교 갈 예정이라 땡땡이랑 땡땡이는 땡땡 초등학교 가니까 졸업식 날에 너 우는 거 아니야? 하니 아들이 아니 난 안 울어 엄마가 있잖아 이러길래 그럼 너 결혼식 날에 엄마랑 헤어진다고 울 거야 했더니 아니 결혼해도 내가 엄마 보러 놀러 오면 되니까 안 울어도 돼 이러길래 우스갯소리로 결혼하면 자주 오지마 밥 해주기 귀찮아 이러니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괜찮아 아내가 해주겠지 이러는 겁니다. 순간 했어요. 땡땡아 왜 아내가 도와줘? 밥 해주려면 네가 해줘야지 엄마 아들은 너잖아 했더니 맞다 내가 아들이지 그래도 아내가 도와주겠지 이러길래 땡땡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는 할머니네 가도 아빠랑 같이 하잖아 했더니 응 엄마 빼고 다른 엄마들은 엄마가 요리하잖아 할머니도 할머니가 요리하잖아 할아버진 TV 보잖아 이러길래 맙소사 7살이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서 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땡땡아 땡땡이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땡땡이가 결혼하게 되면 그땐 같이 하는 거야. 만약 도와준다고 치면 네가 요리를 하는 거고 아내가 도와주는 거야 하니 아 알았어 이 얘기 재미없어 그만할래? 하고 대화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시어머니네 들렀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벌써 땡땡이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랬더니 요즘 애들 빠르다더니 벌써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진짜 그런가 보다. 땡땡이는 나중에 착한 여자 만나야겠네 이러고 마시네요. 근데 전 이 말이 꼭 저 들으란 말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자식 내외가 집을 방문해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 했던 게 내심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전 내심 할아버지한테 TV 그만 보라 해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머리가 띵하네요. 아들 녀석 군대 가기 싫단 말도 벌써 하고 당황스럽네요. 다른 집 아들들도 이런 일이 있나요? 후기.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꽤 달렸네요. 지금부터 아이 집안일 시키라는 글이 있는데 실제로도 집안일은 시키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 상 펴기, 상에 젓가락, 숟가락, 컵 놓기, 냉장고에서 물 꺼내오기, 다 먹고 나서 먹은 그릇 싱크대에 놓기 이건 매일 시키고 있고 본인 장난감은 스스로 정리하기 이것도 나름 잘 지켜지고 있어요.
본문이 길어질까봐 다 못 썼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니 할머니도 할머니만 요리하고 다른 친구네 놀러가서도 친구네 엄마들이 밥 해줬잖아 하고 엄마가 밥 해주잖아 이랬거든요. 맞벌이기는 한데 저는 애 등원 하원 시간상 남편보다 먼저 퇴근하고 남편은 저녁 시간 이후로 퇴근을 해서 저녁은 항상 제가 차려줍니다. 다만 남편 퇴근하면 남편이 본인 밥 알아서 해먹고 또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식사 준비하는데도 아이 눈엔 그건 인식이 안 됐던 건지 본인 편한 것만 기억하고 있던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것 외에도 6살 때 엄마 난 남자니까 파란색이 좋아. 엄만 여잔데 왜 분홍색을 안 좋아해? 2달 전에 엄마 왜 남자는 군대에 가야 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차 안에서 남편 보고 아빠 왜 아빠만 이래? 이래서 남편이 응? 엄마도 일하잖아 하니까 아니 엄마는 차 안 타잖아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디 갈 때마다 왜 아빠만 운전하느냐고 나도 아빠 되면 나만 운전해야 돼 이런 말도 하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건지 엄마 결혼은 여자랑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하지? 아냐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반대로 여자도 할 수 있어 하니 아니야 선생님께서 남자랑 여자랑만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한댔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고요. 교육이나 인성교육 외에 성교육이나 사회인식교육도 해줘야 하는 나이가 벌써 도래한 것인지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공감 많이 해주신 7살 키우는 엄마 아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행동을 조심하고 아이들을 더 잘 키우도록 노력해볼게요. 댓글 상 차리고 치울 때 아들도 시키세요. 해버릇해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유튜브도 최대한 못 보게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춰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